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 재정비를 위해 일부 영주권과 취업 허가 신청 심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갑작스런 심사 중단에 신청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포모나 칼리지에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후보 TV 토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이 26%에 달하면서 판세를 가늠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AI로 만든 배우가 실제 활동도 하고 계약도 맺으면서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양국은 여전히 서로를 위협하면서 협상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유가는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영국 찰스 3세 국왕에 대한 국빈 환영식을 열고 양국의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영국의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과 달리 동맹 결속을 부각하며 내부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Americans have had no closer friends than the British. Our warriors have defended the same extraordinary civilization under twin banners of red, white, and blu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자신들이 붕괴 상태에 있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이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열어주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전 세계가 인질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무기로 맞설 수 있도록 표적을 다시 설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긴장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 여파는 결국 미국 내 실물 경제로 번지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8달러까지 치솟으며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전보다 40% 이상 급등한 유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집권 이후 최저인 34%를 기록했고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우디 중심의 오일 카르텔의 타격을 예고하면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을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를 다음 달 1일부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Wants to have enough capacity to ramp up production and make up for all the loss. 맹주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페크는 회원국의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데 이런 집단 감산 체제로 유가를 방어해 왔습니다. 반면 오페크 생산량 3위 아랍에미리트는 꾸준히 생산 시설을 확대하며 이 사우디 오일 카르텔과 마찰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원유 공급이 부족한 지금이 독자 노선의 적기로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석유 생산 예매 문제로 갈등해온 사우디와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각자 도생을 통한 중동 질서 재편을 예고했다는 분석 속에
오페크가 유가 부풀리기로 세계를 착취한다며 유가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라는 외신 평가도 나옵니다. Это может быть некая кулуарная сделка, что США пообещали некую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Объединенным Арабским Эмиратам, потому что т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страдали от нынешнего кризиса. 정유업계에선 다른 국가까지 정상 경쟁에 뛰어들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공급선이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페크 영향력 축소로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불안이 커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탈퇴 소식에도 상승을 이어가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지난 13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유조선이 이란 정부의 허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 통과했는데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압박하며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며 중동의 긴장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으로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지하 터널망을 만들었다며 이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강한 폭발과 함께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지역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의 지하터널 2개를 폭파시켰다고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폭파된 지하터널은 레바논 남부 칸타라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 군 당국은 헤즈볼라가 이 지하터널의 병력을 모아 이스라엘 접경 마을 공격을 위한 거점으로 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שמידים להם את תשתיות הטרור, אנחנו הורגים להם עשרות רבות של מחבלים ועוד היד נטויה. 터널 폭발을 위해 쓰인 폭발물만 450톤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폭파된 터널 2개의 길이는 각각 800m와 1.2km, 합치면 2km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 터널이 약 10년에 걸쳐 지하 25m 깊이에 건설됐는데 이란 정권이 기획하고 자금을 댔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널 안에는 무기뿐 아니라 헤즈볼라 병력이 사용하는 침실과 화장실 등 생활 공간도 갖춰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발사대와 이를 지상으로 연결하는 수직 통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 무력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건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자폭 드론을 동원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와 비자 발급 절차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취업 허가, 노동 허가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영주권과 취업 허가 신청 심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다카와 TPS 갱신 신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이민 시스템 내의 사기와 남용을 차단하고 심사 절차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갑작스러운 심사 중단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와 엔지니어, 연구원 등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비자 승인 지연으로 취업과 경력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며 실제로 미국 내 레지던트 매칭에 성공한 한 의대 졸업생도 비자 심사가 멈추면서 수련 시작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지를 직접 질문하고 그렇다고 답할 경우 사실상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지침까지 내리면서 관광과 학생,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미국 입국 전 단계부터 망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민 시스템 전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금 전 포모나 칼리지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주요 후보 8명이 참석한 TV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판세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가 16%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민주당 탐 스타이어 후보가 15%,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에릭 스와레 후보와 베티 리 후보 사퇴 이후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체드 비앙코 후보를 앞지르기는 했지만
현재 후보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유권자의 26%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 read the data in this race as wide open. There's a couple of reasons for that. One is even the top candidates are clustered very closely together. The other thing is that there's so many undecided voters. In fact, the number of undecideds is larger than any one candidate has in preference right now.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생활비 문제로 지목됐으며 응답자의 70%가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어질 후보 토론회와 선거 막판 변수에 따라 부동층의 선택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경선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제임스 M. 우드 블러버드와 놀만디에 위치한 2층 건물의 지붕에서 짙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던 도중 지붕이 붕괴됐으며 이후 화재는 약 1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민 18명이 거주지를 잃어 현재 적십자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이번 사건이 연출된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31살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실제로 무장을 한 채 행사장에 돌진했다가 현장에서 제압됐다는 증거를 이미 공개했다며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격 발생 수시간 만에 사건이 연출됐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가짜 사진과 AI로 조작된 영상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신과 극단적인 진영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건 자체보다 음모론이 먼저 확산되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허위 정보가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신뢰를 악화시키고 국가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수사국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에 나섰습니다. FBI는 미네폴리스 전역의 어린이 보육시설 약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발생한 대규모 복지, 보조금 사기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실제보다 많은 아동을 돌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BI와 법무부, 미네소타주 경찰이 합동 수사에 착수해 해당 보육시설들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이후 미네소타주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한 것처럼 위장한 뒤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온 기관들이 대거 적발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관련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92명이 기소되고 67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AI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심지어 감정 연기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속 배우가 실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기술 혁신인지 아니면 배우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변화인지 할리우드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 기술이 영화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김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배우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배우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가상 배우 틸리노우드입니다. 틸리노우드는 AI 제작사 파티클6 산하의 AI 스튜디오 시코이아가 만든 첫 번째 인공지능 배우입니다.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실제 배우처럼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So I have to say, when I first saw her audition tape, I was almost like terrified because it was really good in the beginning. But then it also, the more you watched it, it was a little bit like you could tell that there's still, AI. It's not the real human emotion. 영화업계에서 AI가 활용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감독 로우리 로빈스는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AI 모델 시댄스 2.0을 활용해 단 2줄의 프롬프트만으로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점점 정교해지는 AI 기술에 맞춰 영화 제작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생성부터 장면 연출, 편집까지 전 과정을 AI로 처리할 수 있는 제작 도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Honestly, like these days it's like a bit scary. I totally feel like we might be heading toward a time when actors don't even have to perform themselves. It like seems like the whole way movies are made could like totally change, you know?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인터뷰 장면 역시 실제 배우가 아닌 AI로 생성된 가상의 배우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점점 말투부터 표정까지 실제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제작 전반에 AI가 확산되자 할리우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As long as we use AI in a way that benefits us as an industry and we learn and grow from it and utilize, our time yeah, but if it's something that replaces people, I think that should be kind of like a red line. 현재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AI 배우 사용 시 실제 배우를 고용하는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이른바 틸리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compensation to the artist, to the actor, to the embodied person who is actually giving the voice, the image, the creativity, the presence. And the issue has been that it has not been compensated. And if so, even to give compensation, what would that look like? And then certainly the baseline of consent. 하지만 현장에서는 AI를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가 배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Acting. People always ask me, what is the progression of acting in 2026 in today's times? And I think with the rise of all of these reality shows, people have been more drawn to feeling a sense of truth that's going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And that's what actors aspire to. And that's why there's so many, surge of documentaries, of real stories, of reality shows. People want to see real stories. To bring authenticity, to bring the what it means to be human element to the work. So that I don't know, maybe technology will catch up to that, but it's not here. We are leaning towards more of technical fluency, of trying to understand the tools and the gear and to really use it as a tool and a gear and not as a threat, not as replicating, not as taking over what we're already doing. And then I think there's a philosophical core that we really need to double down on the exploration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So it's a very interesting time. You asked me, is it a threat or a turning point? Of course, it's both. 이처럼 영화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우라는 직업이 지닌 가치와 역할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제작사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I 활용과 배우 권리 보호를 둘러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명칭을 나이스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알리사 마리는 지난 3월 이민세관 단속국의 기존 아이스라는 명칭 앞에 국가를 뜻하는 내셔널을 추가해 기관명을 나이스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리는 이를 통해 현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굳혀진 이민세관 단속국의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좋은 의견이라며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지지 입장을 밝혀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논쟁이 확산됐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기관의 명칭은 대통령의 단독 결정으로 변경될 수 없고 의회의 입법 절차가 요구돼 실제 기관명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스는 지난 1월 단속도 중 연방요원이 시민 2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바 있어 나이스 개명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바닷물에 들어갔던 70대 남성이 이른바 살 파먹는 박테리아에 감염돼 불과 사흘 만에 다리가 절단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74세 남성이 바닷물에 들어갔다 오른쪽 다리에 상처가 났고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에 감염되면서 팔, 다리 괴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만에 응급실을 찾아 긴급 수술에 들어가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가 괴사돼 절단했고 팔 부위에 대규모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은 피부 조직 괴사를 일으켜 감염자의 35%가 숨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위험군일 경우 치사율이 60%에 달하면서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불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박테리아가 주로 따뜻한 바닷물에 서식해 바닷물 접촉 시 상처를 통해 감염되거나 생굴 등 오염된 해산물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박테리아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 감염 예방을 위해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해산물을 반드시 익혀서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과속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CHP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에 대한 24시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패스트 프로그램에 따라 시속 100마일을 초과하는 과속 차량의 경우 차량국 DMB에 자동 통보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과속은 반응 시간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크게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된 과속 단속 건수는 49만 건을 넘었으며 관련 사고로 400명 이상이 숨지고 6만 8천 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발급되는 한정판 여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여름부터 아메리카 250 기념 여권을 한정 발급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여권 내부 표지에는 성조기와 독립선언문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 이미지와 금색 서명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은편 페이지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는 장면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디자인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을 위한 특별판일 뿐이며 기존 여권의 보안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일반 신청자들도 일정 수량 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공식 여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아메리카 25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기념 주화와 국립공원 패스 등 다양한 특별 기념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는 모두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3차례 건네진 선물 가운데 마지막 2차례만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측의 첫 번째 샤넬백 선물에 대한 판단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김 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공범으로 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김 씨 측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태증법칙 위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역시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단순히 도운 수준을 넘어 공범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씨가 직접 짜고 치는 거래, 즉 통정 매매에 가담하는 등 단순한 전주 이상이라고 봤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단순한 방조범 이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됐던 또 다른 전주보다 범행에 더 적극 가담한 공동 정범이라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며 불기소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식 거래에 대해 상당히 잘 안다고 봤습니다. 주식 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또 1심 재판부보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먼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펄 인베스트에 20억 원 계좌를 제공한 혐의. 재판부는 주가 조작을 몰랐다면 수익 확신이나 손실 방지 약정 없이 이런 거액을 맡겼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 것을 예상한 거라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300에 8만 개 매도해달라 하라는 공범들 간 문자 메시지 이후 7초 뒤 김 씨가 매도 주문을 낸 이른바 7초 매도. 이 역시 재판부는 김 씨가 공범들이 지정한 시점과 호가대로 주문한 거라며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한 행위로 봤습니다. 14만 9,383주를 통정 매매 형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 바 재판부가 김 씨를 공범으로 판단하면서 1심에서 문제됐던 공소시효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저지하지도 아니하는 이상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행한 시세 조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 씨 측은 전체 기간을 보면 김 씨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한 채 블랙펄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법정에 선 김건희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동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이라는 상징적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 1심 선고 때와 같은 차림으로 나타난 김건희 씨. 김건희 피고인이죠.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자 김 씨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고 중간중간 변호인들과 필담을 나눌 뿐 별다른 심적 동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자 고개는 더 낮아졌습니다.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피고인의 지위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 씨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됐다며 강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씨에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선고의 순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퇴정하며 부축을 받은 채 비틀댔고 눈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4월 2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